안녕하세요. 나무야 놀자 유홍렬입니다. 이 시간에는 장수매의 일반적인 관리법에서부터 그 다음에 전정, 철사거리까지 통해 가지고요 나무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차고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수매는 장미과 식물이에요. 장미과 식물은 기본적으로 꽃피고 열매 다는 나무, 대표적인 수종으로 모과나무도 있고 산사나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꽃피고 열매 다는 나무는 다 장미과 식물에 생각하면 돼요. 장미과 식물의 기본적인 특징은요, 일단은 꽃피고 열매 달다 보니까요 벌레들도 너무나 잘 알아요. 이 즙이 나무에 있는 수액이 정말 맛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딧물 피해를 정말 많이 입어요. 근데 이 진딧물이라는 게 우리가 약을 해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잖아요. 중요한 건 진딧물 퇴치법은요, 분갈이시에 이 밑에 뿌리, 용토 바닥토 부분에 있죠. 바닥토 부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토양살충제를 조금만 뿌려주시면요 1년 내내 진딧물이랑은 완전히 끝나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일단은 장미과 식물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 꽃피고 열매를 달죠. 그러다 보면 다른 수종에 비해서 물을 많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정말 좋아해요. 많이 줘야 되고, 그리고 열매를 달려고 하면 또 어때요? 거름도 많이 필요하죠. 인성분이 있는 거름도 많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장미과 식물들은 거름도 많이 줘야 되고 물도 많이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용토도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물 빠짐이 좋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물 빠짐이 붉은 걸 써버리면요 물말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무의 세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거는 제가 이제 분갈이 시에 용토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설명해 드리고요. 그러면 일단은, 그리고 제가 나무를 개작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에 보면 장수매는 거의 다 단감목보다는 이런 식으로 다간 수형의 폭이 작은 형태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장수매 일반적으로 장미과 식물이 명자나무도 그렇죠. 나무들이 보면 나는 단간을 좋아하는데 다 이런 식으로 다간이 많아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나무 자체가요, 이런 장미과 식물들은 꽃피고 열매 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수명이 짧다고 생각하는데 수명이 짧은 게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이 꽃피고 열매 달다 보면 정말 약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나무는 종족 번식을 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새로운 가지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게 하나가 나왔는데 꽃피고 열매 달다 보니까 나무가 세력이 떨어지면 하나 만들고, 또 그게 또 나왔는데 또 하나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들이 이러한 형태들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게 명자나무나 장수매에서는 이러한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스럽고 장수매답고. 그러면 자, 이 나무는 지금 잎이 없죠.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왜 지금 잎이 없지? 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 장수매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려고 잎다귀를 전부 다 지금 다 한 상태예요. 쉽게 가지치기를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이게 잎다귀 하는 것도 지금 거의 한 3시간 걸렸어요. 아, 그래요? 예. 감독님이 빨리 와서 좀 도와줬어야 되는데. 예. 그러면 모르고. 예. 자, 보세요. 장수매는 보시면 이 가시가 있어요. 장미과 식물들 약간 특징인데, 포인트는요, 전정을 언제 해야 되나? 일단은 나무가 처음에 나무 만들기 단계에 있어요. 가지 만들기 단계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가지를 굵혀야 되잖아요. 굵히는 단계에서는요, 최소한 잎이 우리가 알고 있는 10cm 이상 나왔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소품이라 하더라도. 왜? 어느 정도 나무를 굵기를 맞춰야 되니까, 밸런스를요. 10cm 이상이 나왔을 때 한두 마디도 전정이 들어가요. 그걸 과정을요 1년 동안을 배양을 하다 보면요 어느 정도 가지 밸런스가 맞춰져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장가지 만들기 단계에서는요 정말 중요해요. 이 포인트. 언제 전정을 해야 될지. 장수매는 완성목이라고 해가지고요 순짓기를 자꾸 우리가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오래된 나무나 완성목에서는요 가지가 한두 개씩 애단하는 걸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나무를 오랫동안 관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필이 언제를 하냐, 가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전체적으로 나무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여기서 어느 부분이 도장을 하다 보면요 가시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가시가 왜 나오냐면요 나무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 가시가 나무가 먹고 살만하니까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지 처음부터 보호할 생각을 못해요.
내가 먹고 살만 하니까 그때 가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가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 보시면 모두 지금 가지마다 다 가시가 나왔어요. 지금 상태를 보시면. 그리고 장수매 배양에서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요. 이 뿌리에서 나오는 우리가 증손이라고 하거든요. 이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필히 제거해야 돼요. 수시로. 만약에 이거를 제거 안 해버리면요, 장수매는 주간에 있는 가지들이 세력을 많이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필히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필히 잘라야 돼요.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 일단은 그럼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부터 제거해 볼게요. 자, 이런 뿌리에서 나온 가지 있죠. 필히 무조건 잘라주세요. 네. 지금 제가 늦은 거예요. 이게 잘라주는 게. 어. 네, 이런 게 바로바로 잘라주세요. 그냥 쉽게 뿌리에서 나온 가지는 이거 보시면 우리가 연대감이라 하거든요. 네. 얘는 보면 늙었잖아요. 어. 이런 애들 엄청 지금 젊고 이런 애들이 지금 나온 가지들이에요. 네. 예, 이런 것들을 필히 바로바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옆에서 가지가 원래 많이 나오나요? 원래 장수매의 특징이에요, 이게. 음. 뿌리가 워낙 건강해요. 그래서 자꾸 밑에서 새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연에서는 보면 그런 다간이나 포기자른 형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단감목보다는 음. 이게 자연 지긋한 정상이죠, 이게. 제가 팁을 하나 드릴까요? 이런 뿌리에서 나오는 이런 가지들이 있죠. 네. 이런 거 지금 네. 보세요. 지금 빼볼게요. 이런 거. 네. 이런 애들을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요. 삽목을 하잖아요. 네. 100% 돼요. 그리고 삽목이 잘 될 뿐 아니라 이런 애들은요, DNA 자체가 뿌리에서 나온 DNA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우리가 일반적인 장수매 삽목한 것보다는요 훨씬 잘 거예요. 10배 이상 잘 거예요. 한번 해보셔요. 자, 기본적인 전정 방법은요,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거 보세요. 정확히 여기 순에서 나와가지고 이 부분부터는 보세요. 가시가 있죠. 네. 가시가 나오기 있는 전에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전정을 해주시면 돼요. 가시가 나온 데서 여기서 또 보세요. 가시가 여기 나왔죠. 네. 그리고 여기서는 보시면 이 밑에는 밑으로 갔죠. 이건 하지죠. 하지는 당연히 제거하고 이런 삭장 가지도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세요. 그래야 가지가 깔끔해요. 삭장이 제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가시가 여기서 나오는데 예를 들어 여기서 제거해버리면 이거 보세요. 전체적으로 이 수간폭이 일정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얘만 혼자서 많이 튀어나왔죠. 그러면 이런 데서 이제 잘라 몰아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봐볼게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얘는 상지죠. 얘는 보면 가지가 위로 붙었잖아요. 근데 이 정도 완성 단계에서는요 상지도 써요. 상지를 자르시면 안 돼요. 근데 대신에 상지는 자를 때 기본적으로 무조건 한두 마디에서 이런 식으로 짧게 잘라줘야 돼요. 짧게요. 예, 길게 잘라주면 안 돼요. 다른 애를 키우는데 얘가 다 한 1cm 정도 되나요? 한두 마디. 눈을 마디? 보세요. 여기 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그러니까 두 마디. 한두 마디요? 예, 결국에 눈이 새로운 가지니까 삭정이 가지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가시가 여기부터 여기 잘랐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얘도 너무 여기가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잘라줄여요. 이 수간폭을 계산을 하면서 잘라줄이면 돼. 얘는 왔다가 봐보세요. 뒤로 가버렸죠. 뒤로 가보면 안 돼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곡이 이렇게 왔죠.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서 찍 뻗었죠. 여기서 찍 뻗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여기로 가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지가 그리고 삭장이 가지 자르고 여기서도 맞춰서 지금 잘랐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행할 거예요. 지금 자르면 네. 꽃도 바로 피나요? 지금 날씨가 원래는 잠을 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네. 전체가 지금 다 이게 다 지금 꽃눈이에요. 네. 이거 도톰한 거 있죠. 네. 이게 다 지금 꽃이에요. 근데 제가 바라는 거는 이게 지금 안 폈으면 하는 거죠. 아, 안 폈으면. 네,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일교차가 10도 이상 났잖아요. 네. 아침이랑 저녁 기온이 10도 이상 나면요. 직감적으로 나무가 이제는 가을임을 짐작해가지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새순 활동이
이제 새순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새순 뽑을 거를요 저장을 해요. 자기 스스로 겨울을 낳기 위해서. 그리고 그 힘을 저장했다가 내년 봄에 이제 폭발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잎 따기는 장수매는 해도 돼요. 아, 해도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태에서 잎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전정을 했잖아요. 네. 전정과 동시에 잎 빼기랑 잎 자르기가 동시에 들어가야 돼요. 장수매는. 그래야 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네. 예. 그것도 나중에 같이 이제 좀 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어차피 계속 문제는 반복이다 보니까 하다 보면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같은 동영상을 보셔도요. 어떤 때는 내가 이 부분을 똑같이 봐도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아 이게 이거였구나 이 말이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한두 마디씩 남겨놓고 자른 건가요? 지금요. 네. 예, 전체적으로 이제 나무를 봐가지고 수감폭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철사거리를 할 거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걸 보시면 이런 것만 봐도요. 이 밑에보다는 위에가 더 어때요? 위로 갈수록 나무가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에가 더 짧아야 되죠. 밑에는 더 길고 이치적으로 밑에 수폭은 기는데 위로 갈수록 좁아지니까 그거를 생각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맞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짧게 몰아 들어가야죠. 이런 식으로 몰아 넣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는 이 부채꼴을 만든다고 하면 돼요. 부채꼴로요? 예. 우리가 지금 제가 저번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나무를 하면 조형미만 본다고. 네. 예. 조형미만 봐버리면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쉽게 설명하면 우리 집을 만들 때 있죠. 네. 집을 만들 때 기초를 세우고 그 다음에 뼈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단열재 놓고 지붕 놓고 만들잖아요. 네. 근데 기초랑 뼈대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그 집은요 집으로서의 효과가 없어요. 무너져 버리세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도 기본적인 골격을 먼저 만들고 나서 가지를 붙여야 돼요. 근데 골격도 없이 그냥 가지만 붙여가지고 동그랗게 씌워버려요. 제가 말한 건 그건 분재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제가 분재의 기본적인 수영에 대해서는요 제가 다음에 이제 사진을 준비해가지고요 제가 기본적인 수영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볍게만 보세요. 아 장수매는 이렇게 관리하는 거구나.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그때그때마다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마다 대충의 그 기본적인 이거는 지금 주립이잖아요 나무가. 네. 주립의 기본적인 나무의 수영에 대해서 이제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개작을 다 하고 나서. 가을 분갈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게요. 보호실이 있는 사람만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예. 가을에 분갈이를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겨울에 영하로 떨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뿌리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렇죠. 잘라버렸으면 나무가 겨울을 날기 위해서는요 뿌리가 활착을 해요. 이 나무는 위에 지상부는 움직이지 않지만 이 지하부 있죠 뿌리 부분은 움직여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얼어버렸다 싶으면요 바로 동해입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보호실이 없는데 우리 책만 보고 장수매 가을 분갈이 하라 했는데 가을 분갈이 해버리고 일반적인 관리 해버리면요 나무 다 죽여요. 근데 중요한 게 봄에 가장 하는 건 원래 모든 나무는요 봄에 눈이 움직이기 직전 직후에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왜 장수매나 장미가 식물은 그때 아까 말했다시피 뿌리 혹병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은 워낙 세월이 좋아가지고 약이 좋아요. 그때 당시에는 약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석회유황합제 담그고 해도요 뿌리 혹병을요 완화를 했지 치료를 못했어요. 근데 뿌리 혹병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나무가 죽고 사는 거에는 문제가 없는데 조금 세력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지금 뿌리 혹병 약이 있는데 농약방 가시면요 스테르포마이신이라고 있어요. 네. 그 약 성분 이름이에요. 그거 약을 사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섞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분갈이 이후에 뿌려주시면 돼요. 봄에. 아니면 뿌리를 털었잖아요. 봄에. 네. 그리고 나서 한 10분 정도만 거기 희석해가지고 담가놓으면 돼요. 그럼 뿌리 혹병은 완치가 돼요. 거기 해방이 돼요. 특별하게 가을 분갈이를 할 필요는 없어요. 약이 있는데 왜 해요? 보호실도 하고 괜히 귀찮은데 보호실 넣어야 되고 수시로 가을 분갈이 하는데 근데 어떤 나무를 가을 분갈이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7, 8월달 됐는데 분갈이를 시기를 놓친 거 있는데 그게 물이 안 들어가요. 물이 안 들어가지고 이거 세력 떨어질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가을에 기다렸다가 가을 분갈이 해도 돼요. 그런 나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꽃 피고 열매 다는 나무는 예를 들어 봄에 분갈이 해버리잖아요. 장수매를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쉽게 모과나무를 예를 들게요. 모과나무 봄에 분갈이를 했죠. 네. 뿌리를 잘랐죠. 근데 약한 뿌리를 잘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자예요. 환자가 열매까지 잔다 했는데 그에 그럼 힘들죠. 나무 힘들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분갈이를 하다 보면요 이미 뿌리는 활착이 된 상태에서 봄을 새로운 봄을 맞이하잖아요. 그때는 꽃 피고 열매를 달아도 그 부담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 이게 일반적인 분재 목적이 아니라 화해 목적, 꽃 피고 열매를 보시려고 하는 분은 가을 분갈이 하는 걸 추천해드려요. 보호실이 있는 분들. 네, 그러면 이제 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을 마쳤습니다. 한번 제가 돌려볼게요. 정면, 옆, 뒤, 빈 공간 없이 다 짜임새이시 나무가 다 나왔죠. 처음에 감독님께서 이거를 뭐 철사를 언제 거냐고 했는데 지금 철사를 걸어가지고 이제 완성을 시켰잖아요. 중요한 게 나무는 세월을 보는 거잖아요. 분재는 즉 분재는 세월을 보는 건데 철사 거래를 통해서 나무가 더 아름답게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얼마만큼 내가 개작을 통해 가지고 더 나이를 들어 보이게 하나가 주 포인트예요. 자연에 있는 노고수는요. 처음에는 우리가 젊었을 때 보잖아요. 막 지 마음대로 날뛰다가도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로 뛸지도 몰라요. 막 날뛰어요. 막 크고 이렇게 예각으로 막 나무 가지도 자라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이런 예각으로 자란 것들도 점점 가지가 더 많아지고 가지가 많아지다 보면 어때요? 눈이 오다 보면 그 가지에 눈이 쌓이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세월에 중력의 힘을 못 버텨도 조금씩 처지게 된단 말이에요. 처진 나무를 보고 우리는 그래서 더 오래된 나무라고 느끼는 거예요. 더 나이 들어 보이고 마찬가지예요. 철사거리를 통해 가지고 처음에 이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가 우리가 거름 주고 물 잘 주다 보니까 나무가 어때요? 가지가 다 서버렸잖아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철사 포인트를요 최대한 맞췄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 수신부는요 전체적으로 세워줬고 그래야 나무가 어느 정도 이런 조형미를 가지면서 이 포인트가 되고 철사거리라는 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 철사거리에 답은 없어요. 내가 자연에 있는 노고수를 많이 관찰하고 한번 관찰해보세요. 저 나무 가지 형태는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우리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철사거리의 방법이에요. 이 주립의 방법은 포인트는요. 한 공간에서 여러 가지들이 자랐잖아요. 그러면서도 보시면 그 간들이 다 어때요? 다 보이죠. 하나하나. 각각의 독립체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작업 전에는 겹쳐있는 데도 많았어요. 겹쳐있으면 뭐가 잘못되냐면요. 자연에서는요. 겹쳐있다 보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 싸워가지고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지 싸움이 끝나요. 근데 우리는 지금 철사거리를 통해가지고 싸운 거를 중재를 시켰잖아요. 서로 벌려주고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서 이런 빈 공간들을 채워가지고 만들어가고 이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 끝선에 모든 가지들이 지금 보세요. 통풍, 체감이 완벽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하나 가지들이 도태될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보면 굳이 이 안에서 새로운 가지를 받을 생각을 해요. 왜? 가지가 더 많아 보이면 더 나무가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 여기 받으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받아봤자 햇빛이 안 들어가는데 결국에 도태되는데
중요한 게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포인트가요. 나무를 끝선을 계속 찝어가면서 안쪽에 있는 2차선을 불러가지고 이 수간폭까지 다 끌어들일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어때요? 나무가 이제 수간폭이 여백도 없이 잔가지가 들어가면서 나무는 이제 정말 오래된 그런 노고수의 풍치를 취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장수의 일반적인 관리에서부터 그 다음에 아까 잠깐 가을 분갈이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주립의 나무를 어떻게 개장한 것까지 이야기했는데요. 좀 더 부족한 부분도 많을 텐데 제가 좀 더 공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참고해가지고 댓글 주시면 참고해가지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나무야 놀자 유홍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